그 계획했던 것보다 더 음식을 막 줄여서 운동은 또 더 많이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컨디션 조절을 실패했죠. 그런 것들이 안 바뀌면 프로 딴 거는 의미가 없지 않을까. 분리도에서는 좀 약점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런 거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그게 이제 나이 때문에 못 키운다라기보다는 몸도 국가대표 할 때보다 전 좋아졌다고 느끼고 있어요. 식단에 대한 변화 있죠. 크게 있어요. 그때 왜 안 알려줬어요? 그때 형님이랑 제가 모르는 사이였어요. 안녕하세요. 고독한 개츠비의 강제반복 라디오 팟캐스트. 오늘의 초대 손님 IF 프로 설기환 선수입니다. 안녕하세요. IFBB 프로 설기환입니다. 저희 반갑습니다. 저희 팟캐스트 이번에 또 두 번째 그쵸. 출연이시잖아요. 또 다른 새로운 네. 스튜디오에서 네. 네, 너무 편안하네요. 그래서 저희 컨셉이 네. 숨을 쉴 때 듣기 좋은 아, 그런 라디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래서 오자마자 저한테 편하게 앉으시라고. 편하게 하시라고. 형님 역시도 음. 톤이 저랑 또 비슷하게 아, 찬찬하시기 때문에 맞아요. 네. 오늘 보시는 분들 편하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너무 네. 지루하지 않은 토크 이렇게 주제를 준비했으니까 좋습니다. 질문들이나 뭐 인터뷰 형식으로 네. 가볍게 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근황은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은데 제가 작년 7월 말에 아이들 교육상 이제 태국 치앙마이로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이민을 간 건 아니고요. 이사를 갔고 그곳에서 지금 적응 잘 하면서 작년 마지막 시합까지 이제 뛰었고 올해도 계속적으로 뛰고 있고 그리고 중간중간 뭐 일적인 부분이 있으면 한국에 와서 또 이렇게 뭐 일주일 또는 열흘 뭐 이렇게 짧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오신 지 한 며칠 됐는데 네. 거의 매일 저희 그 맞아요. MK 오셔서 맞아요. 촬영하시고 오늘만 저 형님 한 네 번째 뵙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제가 한국에 있었으면 이렇게 안 찾아줄 네. 텐데. 그쵸, 이게 한국을- 약간 부재에서 저는 그 소중함이 좀 나오는 것 그런 같아요. 것 같아요. 네. 예. 아무튼 이제 귀중한 손님 저희가 모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볼 건데 네. 뭐 치앙마이 이야기 나온 김에 가볍게 시합 얘기하기 전에 그냥 네. 그 잠깐 한 달 정도 사셨다가 너무 마음에 드셔가지고 이제 그 살기로 결정하신 거잖아요. 맞아요. 뭐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을까요? 좋은 점과 나쁜 점. 우선은 제가 뭐 치앙마이로 가려고 했던 목적이 뚜렷하게 있으니까 그게 이제 뭐 운동하러 가는 건 아니고 자녀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좀 나중에 커서는 영어를 잘해서 자기가 이제 좋아하는 어떤 분야에서 좀 더 많은 기회를 얻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저희 아이들이 이제 9살이에요. 초등학교 3학년. 이제 한국 기준으로. 근데 지금 가지 않으면 이제는 늦을 것 같고 마지막 타이밍인 것 같은데 제가 또 다행히도 이렇게 뭐 프리랜서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뭐 헬스장 운영하는 게 아니고 묶여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한번 시도해 볼 수 있겠다 해서 가게 됐는데 다행히 이제 아이들 교육도 너무 잘 적응하고 있고 그리고 영어도 조금씩 뭐 들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느는 게 보여서 정말 가길 잘했다. 그리고 치앙마이 같은 경우는 되게 조용해요. 제 성향상 또 좀 조용한 곳을 좋아하고 그래서 와이프랑 잘 생활하고 있고 제가 단 한 가지 이제 단점이 있다면 모기 모기가 많군요. 모기 때문에 모기 물리고 하면 너무 간지러워요. 가려워요. 그 좋은 점이 너무 많아서 제가 지금 아이들 저의 목적에 맞는 그 영어가 이제 영어를 배우는데 좋다라는 것만 말씀드렸지. 진짜 사실상 뭐 물가도 저렴하고 맛있는 음식들도 많고 날씨도 좋아서 운동하기 좋고 헬스장 기구들 같은 경우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이제 외산이라고 불리는 기구들이 대부분 다 있어요. 그래서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서는 치앙마이에서는 딱히 이제 운동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하시는 건가요? 뭐 레슨을 하신다거나. 레슨은 하고 있진 않고 사실상 제가 이제 아이들 가디언즈 비자, 보호자 비자로 갔기 때문에 레슨을 하면서 수익을 얻으면 안 되는구나. 수익 창출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제 디지털 노마드. 그래서 그쪽에서 유튜브를 업로드하고 뭐 이런 거는 가능한데 개인 PT나 이런 것들은 사실상 불법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개인 PT를 하고 있는 모습 보신 분이 있다면 신고하십시오. 그러면 어쨌든 뭐 아이들의 이제 교육을 위해서 이제 가셨지만 네. 형님 하시는 그 운동이 그러니까 보디빌더로서의 또는 뭐 유튜버로서의 본연에는 딱히 또 지장이 없고 그쵸. 지장이 오히려 있으면 편하다고 봐도 될까요? 어떻게 보면 그런 환경적인 분위기가 네. 굉장히 저랑 맞아서 좀 편안한 것 같아요. 먹거리나 이런 것도 잘 맞으시고요. 잘 맞죠. 다행이네요. 왜냐면 거기 그
쌀이 우리랑 품종이 다르잖아요. 아, 달라서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용하는 방법이 그 제페니즈 라이스를 팔아요. 그래서 일본 쌀에다가 그 태국 그 찹쌀 스티키 라이스, 스티키 라이스를 좀 섞어서 그러면 약간 밥을 하면 우리나라 밥이랑 괜찮아요. 비슷하네요. 오, 역시 다 방법이 있네요. 방법이 이건 다 너무 되게 꿀팁인데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태국 쌀을 사면 네. 그거 해 먹으면 맛 없어요. 그죠? 맛 없어서 네. 일본 쌀 더하기 그 찹쌀 네. 스티키 라이스. 진짜 한국 쌀만한 게 없거든요, 사실. 국가대표 시절에서부터 지금까지 스페인 네. 또는 어디였죠? 뭐 몽골도 갔고 네. 굉장히 스페인, 많이 가셨잖아요. 네. 뭐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아랍에미레이트 뭐 그렇게 간 것 네, 같아요. 그 작년에 이제 네. 포르투갈, 그 작년에 베네이더에서는 미국까지. 그래서 커리어 통틀어서는 이 열 손가락으로 셀 수 없는 국가를 다녔다고 봐야 되겠네요. 거의. 그 정도 될 거예요. 네. 아마. 근데 같은 나라를 많이 가서 네. 횟수로는 많지만 이제 개국 수는 많지는 않은데 네. 한 10개국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뭐 해외 삶이랑은 좀 다르지만 보디빌더로서 네. 해외에 나갈 때마다 가장 이제 뭐 겪는 어려움 이런 게 있을까요? 보디빌더로서 네, 보디빌더 해외 시합에 시합을 참가할 나갔을 때 때 가장 어려운 점. 근데 이제 장기로 살았을 때는 좀 어려운 점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뭐 일주일 열흘 이 정도는 사실상 갈 때 우리가 내가 먹어야 되는 음식에 대한 대부분을 준비를 해서 가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음식 준비는 큰 어려움은 없고 단지 이제 생활이 이제 시차가 바뀌니까 뭐 그런 시차적 적응하는 부분에서의 어려움 정도? 크게 어려움은 없고 그 대신 그런 건 있죠. 외국 나가면 이제 환율 때문에 물가가 비싸니까 그쵸, 예, 그게 제일 경제적인 어려움이 그게 있죠. 제일 어렵죠, 네네. 맞아요. 예, 네. 그거 외적 네. 사실 돈만 있으면 어디 가도 그죠? 다 뭐 사서 하는 거는 어렵지 않으니까. 시차 적응도 사실 돈만 있으면 그냥 그럼요. 비즈니스에서 그냥 자면서 그럼요. 가거나 뭐 예, 그럴 수 맞아요. 있더라고요. 말 안 통한다? 돈만 있으면 돼요. 말 안 네, 통해도 맞네요, 돼요. 맞네요. 예, 네. 그거는 뭐 아무런 불편함이 없어요. 네. 그래서 그게 어려움이죠, 뭐. 그러면 뭐 형님만의 뭐 루틴이라 그래야 되나? 해외 네. 갈 때 네, 뭐 이 음식을 꼭 가져간다. 아니면 뭐 이걸 꼭 준비해 간다. 아니면 가서 네. 현지에서 꼭 뭐 이런 행동을 한다. 뭐 이런 게 있을까요? 해외 시합 갈 때 뭐 내가 먹는 탄수화물과 단백질 공급원에 있어서 최소한 이틀치 정도는 구비를 해가죠. 현지에서 조달하기보다는 네네. 최대한 내가 먹던 걸로 준비를 해서 상황이 가져가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뭐 가서 바로 구해서 조리하고 먹고 할 수도 있는 상황이겠지만 혹시라도 이제 뭐 조리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이번에도 제가 포르투갈 갔는데 그 에어비앤비에서 이제 확인을 하고 갔어요. 근데 가스레인지도 있고 전자레인지도 있고 그래서 갔더니 가스레인지가 없어진 거예요. 얘기를 했더니 뭐 언제부터 없다. 그럼 어쩔 수 없잖아요. 전자레인지로만으로 내가 예상했던 뭐 계란 후라이를 해 먹을 수도 없고 닭가슴살 소고기를 구워 먹을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그때는 그냥 감자를 사서 전자레인지로 조리를 하고 큰 마트에 가서 그냥 삶은 계란을 사서 먹었어요. 보통 그 선수들이 해외 시합 나간다 그러면 최소한 일주일에서 그 이상 가서 이제 그 현지에 적응을 하기 위한 방법을 사용을 하더라고요. 근데 아마 저도 해외 대회에 경험이 없었으면 그게 요즘 트렌드나 어떤 대중화된 방법으로 인식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했을 텐데 저는 이제 국가대표로 세계 선수권이라든지 아시아 선수권을 뭐 10년 이상 나가 봤으니까 근데 아시다시피 대한보디빌딩 협회 국가대표로 가게 되면 이제 예산 문제로 거의 시합 하루 전? 길면 이틀 전에 도착해요. 그래서 어차피 가서 뭐 적응하고 이럴 시간이 아니라 그냥 가서 바로 시합을 뛴다고 보면 돼요. 시차 적응 없이. 근데 뭐 항상 잘 해왔고 거기에 맞춰져 있어서 저는 오히려 다행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 비용적인 부분에 문제가 클 수 있는데 저는 딱 그 계측하기 전날에 도착하게 해서 가는 게 어떻게 보면 로딩하는 과정에서 운동을 또 조금 쉬잖아요. 저희가 그냥 그 운동도 쉬고 그냥 로딩하면서 크게 뭐 음식 준비하는 부분에서 뭐 크게 문제 없고 딱 그냥 그 계측 전날 도착. 저도 이번에 네. 그 시애틀 4월에 시합 준비 중인데 저도 이제 그렇게 해보려고 하거든요. 작년에 은총이 형도 네. 전날인가 뭐 그렇게 되게 타이트하게 참가를 했는데 괜찮았대요. 아무 문제 네. 없어요. 네, 진짜. 그래서 저도 한번 이번에 그렇게 그 방법을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게 괜찮은 이제 것 딱 같더라고요. 좋고 네. 차라리 어차피 돈을 쓰고 먼 나라 평소에 가볼 수 없는 나라에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 갈 수 있는 그 여건이 된다 그러면 저는 차라리 뒤에 이제 시합 끝나고 나서의 일정을 좀 즐기기 위한 시간으로 뭐 비용을 좀 투자를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차피 뭐 미리 가가지고 그 나라 적응하고 컨디션 조절하고 한다고 하겠지만 또 어떻게 보면 그 긴 시간을 준비하느라 더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어요. 가서 내가 평상시에 운동하던 곳이 아니고 평상시에 먹던 그런 음식이나 준비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딱 음식을 상하지 한 이틀 정도치는 크게 상하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는 준비해서 가셔가지고 바로 시합 뛰는 게 깔끔할 것 같아요. 해외 시합 이제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딱 적절하게 작년에 포르투갈 우승하신 프로쇼 네.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네네. 그 전에 더 시간을 거슬러서 2024년도에 이제 베네이더 IFL 프로가 되고 난 뒤에 프로로서 첫 그 맞이하는 만족스럽지 않은 성적이 보디빌더로서의 방향성에 어떤 영향을 줬고 그리고 나는 이제 그걸 바탕으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다 라는 거를 그냥 짤막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제 작년에 IFBB 프로를 따고 그 일정이 따고 나서 미국을 갔다 완 올림피아였죠. 따고 나서 그 베네이드를 가기 전에 올림피아 일정이 있었는데 사실 그 전에 한진이 형이 올림피아 나가게 됐을 때 응원 갈게요 약간 이렇게 돼가지고 비행기를 미리 끊어놨어요. 그때 끊을 때 당시는 뭐 그 정도 갔다 오는 거는 갔다 와서 또 회복하고 할 수 있으니까 가능하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제 무슨 자신감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갔다 오고 나니 와 이게 힘들더라고요. 미국을 한번 갔다 온 게 다시 시합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몸이 컨디션이 다시 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 계획했던 것보다 더 음식을 또 막 줄여서 운동은 또 더 많이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컨디션 조절을 실패했죠. 그래서 첫 번째 프로쇼를 운동에 이제 매진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러지 못하고 몸을 제대로 못 만들어서 프로쇼를 처음 올라가긴 했지만 뭐 그에 맞는 등수를 받았고 그게 이제 7등이었죠. 기억 속에서 잊어버렸는데 아마 7등이었을 거예요. 예, 그래서 내년에는 더 열심히 준비해야겠구나. 그리고 그런 몸으로 올라갔을 때 단순히 컨디션도 컨디션이었지만 저는 그때 당시 그 베네이더 나왔던 외국인 선수들 몸을 잊지를 못해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평상시에 생각했던 그런 내추럴 선수의 몸이 아니었어요. 키도 큰데 체중도 많이 나가고 근질도 좋고, 그러니까 사이즈도 좋고 근질도 좋고. 정말로 이제 뭐 오픈 무대에 갔을 때는 작아 경쟁이 안 보이겠지만 되겠지만 그래도 이제 내추럴 카테고리에 있는 선수라고 생각했을 때 와 제가 상상했던 기준에 훨씬 이제 위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가 앞으로 시합을 프로로 뛰기 위해서 이런 사이즈로는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처음으로 벌크업을 해봤어요. 그 시합 이후로. 그래서 작년에는 87kg까지 나름 제 생애 최고의 몸무게를 찍고 운동을 했고 그리고 이제 다이어트를 해서 작년 시합 포르투갈까지 시합을 뛰었는데 사실상 다시 다이어트를 하고 나니까 그대로더라고요. 체중이 70, 71이 제 이제 셰프 체중이었는데 마찬가지로 71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벌크업이 크게 도움이 되진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사실 벌크업 기간이 좀 짧긴 했어요. 예. 또 그 이유는 벌크업을 조금 더 해야 되는 상황이었지만 또 시합을 안 뛸 수는 없잖아요. 베네이더나 뭐 이런 게 확정이 된 게 아니었기 때문에 9월 달에 있는 국내 시합을 준비했어야 됐고 9월 달 준비를 하려면 3월 달에는 다이어트를 들어갔어야 됐고 12월부터 3월까지만 벌크업을 한 거예요. 그 짧은 시간에 87kg까지 올라간 거죠. 그래서 이제 체중은 올렸지만 그 올린 체중으로 뭔가를 해보지 못하고 다이어트를 바로 들어갔던 거예요. 그 부분이 좀 아쉬웠고. 그래서 올해는 제가 작년에 그 미리 프로카드에서 베네이더 이제 출전권을 딴 상태이기 때문에 최대한 그 베네이더 시합에 맞춰서 몸을 좀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어요. 올해는 따로 벌크업이나 이런 건 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그래서 운동 열심히 하고 잘 먹고 그렇게 쭉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몇 킬로십니까? 지금 80kg 정도 어, 나가고 있어요. 이제 거의 한 그러면 8kg에서 9kg 많게는 10kg 정도 이제 감량하시면 네, 되네요. 지금 현재는 한 9kg 정도 감량하면 될 것 같고, 근데 사실 그 비시즌에 식단을 좀 잘 챙겨 먹고 싶은데, 저는 이게 좀 어렵네요. 이게 핑계라면 핑계일 수 있는데, 가정이 있어서 그런지, 가족들하고 이제 식사하거나 뭐 이런 시간도 좀 맞춰야 되는 것도 있고, 같이 이제 아이들 학교 이후에는 또 같이 또 어디 뭐 다녀야 되는 시간이 또 필요해서 그런지 핑계죠. 예, 그런 것 때문에 이 보디빌딩에 온라인은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비시즌의 식단을 딱 아침, 점심, 세 번째 식사까지는 좀 잘 지켜요. 근데 이제 아이들 하교하고 나서의 그 마지막
식사는 잘 못 지키고 있어요. 아, 근데 이 가정이 있고 가장이시기 때문에 또 그쵸. 뭐 그 그래서 무게가 어쩔 수 없이 이제 네. 그래서 뭐 나름은 네.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올라타고 있다. 네. 정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뭐 가정도 없는데 이제 가끔 그럴 때도 있습니다. 저도. 오, 근데 확실히 이게 보디빌딩이 혼자 있을 때 어쩔 수 없이 좀 많이 유리하고 하기 좋은 맞죠.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사실 어려움을 겪은 게 이제 뭐 크진 않으니까 제가 원하면 원하는 대로 항상 잘 지켜왔었는데 네. 근데 또 반성하게 되네요. 그쵸. 네. 반성하셔야 그럼에도 됩니다. 불구하고 네, 저도 혼자인데도 이제 좀 불구하고 흐트러질 때가 또 있었어가지고 보디빌딩 라이프, 온전한 보디빌딩 라이프를 살 수 없는 입장에서는 네. 부러워요. 네. 근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네. 선배들 중에 보면은 결혼을 하셨는데도 네. 이 아이를 그 자식을 안 두시고 그냥 아, 살고 계신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저는 주변에. 각자 뭐 다른 네, 이유가 각자 뭐 여러 이유가 뭐 있겠지만, 여러 이유가 네. 있겠는데 뭐 네. 일부러 안 가시거나 하는 네, 분들도 그죠. 그게 뭐 이유는 있지는 아니겠지만. 않을 네. 텐데. 네. 그래서 이제 좀 더 편하게 좀 하시는 게 보여요. 좀 그럴 수 있는 환경이죠. 예를 들면 뭐 형수님들이나 네. 와이프분들이 희생을 좀 하면서 그쵸. 좀 이렇게 케어하면서 오히려 저 같은 솔로보다는 더 편하게 오히려 편하진 않겠죠. 편하진 않지만. 예. 근데 오히려 괜찮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가요? 예. 더 이제 보디빌딩 라이프에 맞춰 살 수 있도록 네. 서포트를 해주는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그런 거 지켜보면은 옆에서 꽤 부러울 때가 많습니다. 난 너무 부럽더라고. 그러니까 이뭐 한진이 형이나 네, 용승이나 맞아요. 준이 같은 네. 거 보면 맞아요. 정말 내조를 잘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잘할 수 있게끔 막 식단 이렇게 맨날 올리는 거 보면 와, 근데 뭐 각자의 삶이 있으니까요. 예. 뭐 네. 나도 한때는 와이프가 네. 아침마다 닭가슴살 구워줬던 시기가 있었지. 예.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이제 것들이 아이들이 아이들한테 우선이니까요. 내리사랑이지 네,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예. 그렇게 돼버렸죠. 그 잘못된 게 아닙니다. 잘못된 건 네. 아닌데 네. 좀 부럽더라. 네, 여러분. 아이언맥스에서 새로운 맛이 출시가 됐습니다. 자, 하나는 무려 뉴욕 치즈케이크 맛. 기존의 베스트셀러인 블루베리 치즈케이크 맛에 이어서 치즈케이크 2탄 뉴욕 치즈케이크 맛인데 저 이거 시식을 해봤는데 치즈케이크 특유의 그 부드러운 맛, 텍스처도 그렇고 맛도 그렇고 고소하고 달콤하고 너무 달지 않아요. 예. 그 치즈케이크 특유의 비린 맛이나 신맛은 없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호불호 없이 치즈케이크를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맛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침 고이네. 얘기하다 보면. 그리고 허니 시리얼 맛입니다. 이거는 이 동글동글한 이 시리얼 아시죠? 그 맛인데 얘는 참 재밌는 게 텍스처가 진짜 시리얼이 들어가 있어서 알갱이가 크런치하게 씹혀요. 네, 그래서 굉장히 사악한 것 같으면서도 재밌는 맛입니다. 성분은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아무리 사악한 맛이더라도 믿을 만한 독일 프리미엄 보충제니까 안심하고 드셔도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둘 다 너무 맛있지만 블루베리 치즈케이크 맛을 오래 먹어서인지 몰라도 이게 좀 굉장히 익숙하면서도 불치케가 질린다 싶을 때 한 번쯤 먹을 만한 것 같아요. 그리고 바삭한 식감을 좋아하신다. 나는 아침에 뭐 우유랑 프로틴 타서 약간 시리얼이랑 같이 먹는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완전 추천드립니다. 아침에 시간 없는 분들은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운동 끝나고 마시기에도 꽤 괜찮아요. 식감 때문인지 몰라도 꼭꼭 씹어서 먹게 되니까 아무래도 소화가 더 잘 되는 느낌. 그리고 이제 아침에 또 드실 수 있게 나온 인스턴트 오츠입니다. 근데 이 오트밀은 아니고요. 오트를 약간 오트밀을 갈아 놓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아마 크림 오브 라이스라는 제품 아시나요? 약간 그런 느낌인데 우유나 물이랑 같이 드시면 좋고 저는 그릭 요거트에다가 이제 타 먹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아침뿐만 아니라 사실 운동 끝나고 드시기를 더 권장합니다. 운동 끝나고 적당한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한꺼번에 섭취해야 될 때가 오히려 제일 이 제품 섭취하기 좋은 타이밍 같아요. 그래서 뭐 게이너나 이런 거 드실 바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제품이 더 좋아 보입니다. 자, 이외에도 아이언맥스 2026년 들어서 새로운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아이언맥스 제품 사랑해 주시길 바라고 추천인 코드 개츠비 입력하셔서 추가로 10% 상시 할인 받으실 수 있으니까 놓치지 말고 꼭 입력하셔서 혜택 받기를 바랍니다. 베네덜 준비하기까지 이런 전략으로 나 이제 확 바뀐 게 있다. 이런 거를 한번 설명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사실 그런 전략과 이제 상관된 그 하체 운동을 그 송건호 선수랑 했어요. 근데 제가 건호를 봤을 때 느끼는 점이 하체가 굉장히 좋죠. 근데 그 대퇴 사두근 전면부보다 후면부가 좀 부족하다는 느낌을 예전에 많이 받았다가
최근에는 좋아지긴 했어요. 좋아지긴 했지만 뭔가 아직은 그래도 밸런스적으로 전면보다 후면이 좀 못 따라가고 있구나라는 느껴서 촬영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해봤더니 저랑 똑같더라고요. 거의 이제 스쿼트 위주의 운동을 하면서 대퇴 사두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루틴화를 시켜놨고 이걸 굉장히 오래 운동했고 그리고 이제 본인도 잘 인지를 하고 있죠. 후면 둔부나 햄스트링이 이제 사두보다 약한 거를. 그래서 이제 본인이 컨벤셔널 데드리프트나 이런 것들을 좀 신경을 써서 했는데 그게 메인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스쿼트를 놓지 못하는 거예요. 이 친구도. 그래서 어떤 메인으로 스쿼트나 대퇴 전면을 타깃하는 운동들을 먼저 놓지 못하고 하면서 중후반에 이제 컨벤데드를 해주는 식으로. 근데 그래도 보완을 많이 하긴 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저의 경험과 똑같은 상황이었고, 근데 현재 저는 그 스쿼트를 아예 배제를 하고 컨벤데드 위주의 운동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느낌들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지금 한다는 느낌을.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주면서 오늘 같이 운동했는데 건호도 굉장히 만족을 하더라고요, 오늘. 그래서 아, 이렇게 후면부만 위주로 이렇게 운동하면서 이런 느낌 받는 건 처음이다. 컨벤데드를 완전 처음에 이렇게 메인으로 한 건 처음이었는데 느낌이 다르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느낌을 이제 현재 받은 입장에서 좀 이대로 후면부 좀 발달시키고 그리고 이제는 저도 몇 개월 동안 완전 바뀐 패턴의 그 루틴의 운동을 해오면서 또 자극도 좀 깨운 것 같고 뭔가 좀 방법을 찾은 것 같아서 이제 이런 방법과 또 스쿼트 메인인 방법을 좀 병행하려고 이제는 좀 밸런스도 전체적으로 맞춰 나가려고 하고 있고 그게 올해 시합에서 조금 달라진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어깨 수술한 지 이제 만 4년이 지났어요. 얼마 전에. 근데 어깨 수술을 하고 직후부터는 프리웨이트를 거의 못 하고 있었어요. 불안하기도 하고 좀 아프기도 하고 힘도 없고 근데 이제 4년 동안 관리를 좀 잘 한 상태라서 올해 초부터 다시 이제 프리웨이트 운동을 하고 있어요. 벤치프레스라든지 뭐 덤벨을 이용한 프레스 같은 것들을 좀 하고 있어서 뭔가 조금 더 긍정적인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제가 예전부터 이제 어깨가 많이 처져 있는 체형이었는데 얘를 극복하려고 생각조차 하지 않았죠. 근데 이제 운동할 때 그리고 평상시에 이 처진 어깨를 좀 끌어올린 이런 자세를 좀 많이 하려고 해요. 근데 이게 운동할 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깨도 좀 좋아지는 것 같고 등상부도 좀 좋아지는 것 같고 제 생각에 그래서 올해는 작년하고 또 좀 다른 그 몸이 나오지 않을까. 예, 이대로 쭉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지금 졸았죠? 예. 아중동입니다. 예. 근데 저도 이제 감히 네, 이제 제가 성현 선수 형님 보면서 이 후면 사슬의 그 완성도가 전면을 따라가지를 못하는구나라는 거를 맞아요. 저도 이제 베네이더 때 좀 느꼈었고 타 맞아요. 선수에 비해서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훈련 방향의 설계가 너무 잘 됐다고 느꼈거든요. 영상 음, 보면서도 뭐 숙련도야 뭐 네, 숙련도가 부족하다 뭐 이런 단계는 아니잖아요. 네, 이제 그쵸. 그냥 네, 밸런스를 맞추면서 천천히 올라가시는 거고 형님의 이제 약점으로 지적되는 네, 승모근이나 뭐 등근 그리고 햄스트링 다 골고루 그 그쵸. 발달시켜 줄 수 있는 뭐 어, 대표적인 운동이고.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했던 발언들이 후회가 많이 되죠. 네, 여기서 맞습니다, 저도. 네. 예전에 네. 정말 뭐 컨벤데드를 나는 왜 하체 운동 때 하는지 네. 모르겠다. 하체를 더 잘 쓸 수 있는 운동들이 많은데 이건 정말 좋은 운동 같지만 나는 뭐 은퇴한 이후에나 할 생각이다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후회를 많이 하고 지금 뭐 건우한테도 얘기했고 하지만 내가 10년만 먼저 이 운동을 했으면 10년만 젊었으면 10년도 아니야. 5년 전에라도 이 운동을 네. 했으면 얼마나 네.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하죠. 저도 딱 한 5, 6년 전부터 데드리프트 열심히 했거든요. 어, 5년, 6년? 어, 그 계기가 저도 해외 나갔을 때, 조금 더 됐네요. 18년도, 19년도니까. 네. 해외 나갔을 때, 해외 그, 호주 선수들이 엉덩이랑 이 음, 후면 이쪽이 엄청 네, 좋은 거예요. 그쵸. 싹 갈라지고, 그래서 등도 좋고, 뭐, 그래서, 쟤네는 어떻게 하길래 저렇게, 어, 단순히 이게 인종 차이 때문에 그런가 싶었는데, 뭐 이제 인연이 있어가지고 네, 그쪽 코치한테 코칭 받았던 동생이 네네, 있었어요. 그래서 네. 하는 운동 스타일이랑 이런 거를 보니까 데드리프트를 정말 강조해서 많이 하더라고 아, 부중량을. 진짜. 예.
그리고 그걸 계기로 이제 찾아보니까 해외 선수들이 거의 다 대부분 어. 리프팅을 베이스로 비시즌에 네. 좀 고중량 데드리프트를 많이 하는 거를 아. 그때 알고 저도 그때부터 컨벤셔널 데드리프트를 어. 30 넘어서죠. 그때 왜 안 알려줬어요? 그때 형님이랑 제가 모르는 사이였어요. 아니 그래서 네. 저는 네. 그 우리 승현 씨는 외국 선수들을 보고 그 느꼈잖아요. 네. 근데 저는 국내 선수들 보고 예. 느낀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이 지금 이제 어린 친구들이 그쵸? 그 이제 영향과 그런 배경 지식을 갖고 이제 운동한 세대라서 아, 그 그러니까. 친구들이 이제 저희 같은 40대 또는 30대 중후반보다는 좀 더 예. 완성도 있는 후면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상 뭐 아시겠지만 우리 대보 때는 아, 그러니까. 컨벤데드 안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는 분이 계셨어. 네, 거의 해봤자 이제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를 좀 등 운동으로서 이제 맞아요. 하시지 예. 후면 운동의 데드리프트라는 생각 자체를 거의 안 하셨죠. 맞아요. 네, 그 지금 그리고- 저도 데드를 처음 시작할 때 네. 컨벤데드를 처음 했을 때 네네. 등으로 상체로 이렇게 네, 허리로 네. 나도 모르게 들었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하체를 잘 밀어서 네. 둥근의 힘을 써서 드는데 네. 이게 그 문화 때문인 것 같아요. 저희 때 당시 뭐 저희가 차이가 크게 나는 거 아니다 보니까 예. 저희 때는 약간 관장님들이 데드리프트 만약에 소위 말해 땅데드라고 하죠. 맞아요. 땅데드 하면 뭐라 했어요. 맞아요. 네, 쿵쿵 예. 소리 난다. 하지 네. 마라. 루마니안 해라. 이렇게 가르쳤고 예. 대보 그때 당시 엘리트 선수들도 컨벤셔널을 되게 메인으로 하는 선수가 제 기억으로는 아예 없었어요. 이진호 선수 아, 그러니까. 근데 이진호 선수는 후면이 제일 굉장히 좋으셨잖아요. 좋잖아요. 맞아요. 예. 네. 그걸 몰랐던 거지. 네. 예. 아마 유일하게 제 기억으로는 햄스트링과 둔근이 맞아요. 가장 좋았던 거의 유일한 선수였고. 그래서 진호 형 후배들 제자들은 네. 그 운동을 했어요. 네. 네. 그걸 몰랐는데 저도 이제 작년에 너무 심각하게 고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나는 왜 용승이나 준이나 뭐 한진영처럼 또는 이제 요즘 나오는 이런 클래식 피지 그 새롭게 나오는 젊은 선수들 엉덩이 다 나오잖아요. 너무 좋죠. 네. 나는 왜 안 나올까? 내가 음식을 다이어트 식단을 많이 먹나? 그건 아닌데 그렇다면 내가 훈련량이 적나? 뭐 무게를 적게 들 수는 있지만 볼륨량이 적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근데 계속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안 하는 건 컨벤데드밖에 없더라고요. 내가 다른 거는 컨벤데드밖에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나마 시작을 한 건데 그 지금 송건호처럼 네. 스쿼트를 버리지 못하고 컨벤데드를 네. 중후반에 넣은 거죠. 아, 메인이 되면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이라도 뭐 하고 있으니 다행이라 생각하고 있지만 뭐 영상 보시는 분들에게는 자기의 단점이나 변화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이걸 정말 180도 바꿔야 된다고 네. 생각을 해요. 네. 물론 데드리프트가 또 양날의 검이기도 해요. 음. 부상 리스크도 있고 힌지 능력이 좀 약하고 좀 햄스트링 유연성도 떨어지시는 분들은 좀 리스크가 있긴 한데 네, 좋은 몸 상태로 좋은 자세로 하면은 또 그만큼 좋은 그렇죠. 게 없잖아요. 그렇게 네. 만들어야죠. 네. 네. 그리고 저는 형님께 또 추천드리고 싶은 게 사실 그 힙스러스트입니다. 힙스러스트. 힙스러스트도 그 오하람 아시죠? 하람이. 네. 그 친구가 힙스러스트를 진짜 거의 한 5, 6년 동안 어. 꾸준히 했는데 엉덩이가 정말 말도 못하게 좋아졌어요. 네. 전 과할 정도로. 요즘 하고 있어요. 힙스러스트 아, 하고 멋있네. 있고 네, 역시. 그리고 백 익스텐션. 하셔야 하세요? 됩니다. 저는 피지크니까 또 핑계가 아니라 컨벤데드를 저는 비시즌에만 하고 시즌에는 이제 하면 안 하거든요, 잘. 이 이득이 별로 없어서. 뭔지 알아. 네. 네. 대신에 백 익스텐션을 이제 대신에 좀 하는 편입니다. 렉풀이나. 그러니까 제가 뭐 그동안은 이제 스쿼트 런지 굉장히 좋은 조합이다. 스쿼트하면 무조건 런지 해라 막 이렇게 할 정도로 나한테 맞는 루틴이 있었는데 이번에 후면부를 하면서 컨벤데드 그 레그 프레스인데 다리 올려가지고 후면 잘 먹게 하는 그런 레그 아, 프레스 네. 자세 그거랑 백 익스텐션을 이렇게 조합을 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백 익스텐션은 그냥 기립근 운동이다 기립근, 막 예, 이러고. 등 예. 운동할 때 마무리로 하고 막 예. 항상 그랬었는데 이제 와서는 이제 물론 뭐 그렇게도 할 수 있겠지만 아, 그쵸. 이제 와서는 이게 둥근 햄스트링에 굉장히 좋은 운동이구나 백 익스텐션이 해보면서 느끼고 네. 있어요. 근데 이제도 늦지 않고 이제 저는 그렇게 훈련 방향이 제 설계된 설견 선수의 또 업그레이드된 모습이 아주 기대됩니다. 이번 저도 뭐 대회에도. 나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만큼 더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야겠죠. 네. 네.
사실 뭐 어제는 위기감을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그 젊은 친구들의 계속 그런 느끼고 훈련 사슬을 있죠. 보면서. 네. 예. 그러니까 소위 나는 말하는 왜 진짜 안 될까? 예. 나는 그러니까 저렇게 될 소위 수 없는 말하는 그 건가? 공룡 유전자 친구들의 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마 좀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또 드셨을 것 같은데. 맞아요. 근데 사실 원조 공룡 유전자시잖아요. 저요. 예. 10대 때부터 이미 그 엘리트 보디빌더로서 생활을 시작하셨고, 그죠? 그쵸. 10대 때 했던 보디빌딩과 네. 20대 했던 보디빌딩, 30대 했던 보디빌딩, 그리고 지금 40대 하고 있는 보디빌딩이 네. 어떻게 다른가요? 다른 거는 단지 어 그 목적성에서만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예. 뭐 10대 때는 뭐 운동을 좋아해서 시작은 했지만 그 뚜렷한 목적이 이제 '대학교 가야 된다. 학교 가야 된다. 성적 내야 된다.' 뭐 이런 부분에서 정말 열정을 불태웠고, 뭐 20대 때의 보디빌딩은 사실상 저는 20대 보디빌딩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공백기가, 예, 군대와 뭔가 학업, 취업 이런 문제 때문에 정말 좋아하는 보디빌딩이었지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20대 때의 저의 보디빌딩에 대한 생각은 항상 보디빌딩을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뭐 헬스를, 그러니까 운동을 하거나 하진 못했지만 내가 경제적인 안정이 오면, 그러니까 뭐 취업을 하거나 이런 경제적인 안정이 오면 다시 하고 싶은 운동이다. 뭐 그냥 그런 생각만 늘 갖고 있었어요. 언젠간 다시 하고 싶다. 시합을 한 번쯤은 다시 나가보고 싶다. 그러다가 이제 30대, 20대 말부터 후반부터 기회가 돼서 시합을 나가게 됐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계속 좋은 성적이 나서 바로 뭐 실업팀 선수도 되고 뭐 국가대표도 되고, 그래서 어릴 때 내 꿈을 계속 펼쳤던 그런 보디빌딩이 30대였던 것 같아요. 마인드는, 그러니까 그 보디빌딩에 대한 열정은 항상 똑같았던 것 같고, 그 내가 보디빌딩 하면서 이뤄내야 되는 그 목적들이나 목표가 조금씩 달라졌던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러면 시간을 돌려요. 네, 10대로 돌아가요. 10대로 그러면 뭐 어느 정도 답이 나온 것 같긴 한데 운동은 어떻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저요. 예. 컴맨드도 일단 하고요. 예. 그리고 10대 때 사실 그 정보가 없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유튜브도 없고 그 외국 잡지에 나오는 그런 외국 선수들의 운동 세트 수나 이런 거나 보고 그냥 했던 건데, 뭐 전혀 그런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양 섭취에 대한 부분도 전혀 몰랐고, 운동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랐고, 동네 헬스장에 다니는 몸 좋은 그 아저씨들 보면서 그냥 이렇게 따라 해보는 정도였으니,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10대로 돌아간다면 정말 체계적으로 운동하겠죠. 그때는 저 운동 하루 3번씩 했어요. 예, 학교 가기 전에 하고, 학교 갔다 와서 하고, 다시 집에 갔다가 저녁 먹고 또 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회복에 대한 부분도 전혀 몰랐고, 근데 아마 다시 10대로 돌아간다면 잘 챙겨 먹고 하루에 운동 한 번만 딱 하고 휴식 잘 하면서 다음 운동 준비하고 뭐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정말 그 편식 없이 운동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10대 청취자들이 들어야 될 내용이죠. 어떻게 보면. 그쵸. 예. 근데 저는 다행히도 20대 때 공백이 있었지만 30대 때 다시 운동을 잘 하면서 몸을 잘 만들 수 있었던 이유가, 어떻게 보면 그래도 좀 규칙적인 바른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뭐 친구들하고 논다고 뭐 밤을 샌다거나 아니면 막 술을 막 진탕 마신다거나 게임을 막 해가지고 막 이런 뭐 정신적인 스트레스 받는다거나 이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이제 군것질을 좋아하고 뭐 패스트푸드를 좋아하고 이러지도 않았고, 예, 그냥 한식 좋아하고 그냥 규칙적인 생활하고 술도 거의 뭐 안 먹고, 좀 어떻게 보면 따분하지만 보디빌딩에 너무 특화된 삶을 사셨는데요. 따분하지만 좀 바른 예. 생활을 예. 했었던 터라, 뭔가 20대 때 그런 공백이 있었지만 다시 몸을 만들려고 준비했을 때 몸에서 잘 반응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 바른 생활? 생각해보니까 또 이번에 이제 시즌 그 운동에 대한 변화만 말씀하셨지 식단에 대한 변화도 있었는지는 또 궁금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예. 변화가 없나요? 아니면 똑같나요? 식단에 대한 변화 있죠. 크게 있어요. 그 뭐냐면 작년에 이제 시합 준비를 하면서 제가 사실 벌크업을 했잖아요. 그래서 생애 첫 87kg를 찍고 다이어트를 들어갔는데 한 3개월 정도 다이어트를 했을 거예요. 근데 큰 변화가, 나름의 조금씩 조금씩 변화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우 형님
비시즌이신데도 몸 관리가 잘 돼 있으신데요? 이러는 거예요. 3개월이 지났는데 그게 이제 막 시합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래서 좀 충격을 먹었어요. 그래 지금 내 몸 상태가 그렇게밖에 안 보이나? 그래서 이제 왜냐면 벌크업을 했으니까 확 빼는 것보다는 좀 천천히 이제 빼고 싶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아 이게 나한테 안 맞는구나 싶어서 다시 이제 대보 때 스타일처럼 좀 저탄하면서 식사량을 줄여서 다이어트를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초반에는 또 눈에 보이게 확확 좋아지고 했었는데 적게 먹고 다이어트를 해서 몸을 빼다 보니까 나중에 이 어느 시점에서는 이 적게 먹어도 더 적게 먹어도 몸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는 나오죠. 뭐 8, 90%는 나오지만 90, 100%에서의 몸이 안 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 왔을 때 성환이가 또 친구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내가 식단을 너 너무 적게 먹는다. 너가 그 정도를 먹고 몸을 그렇게 만든 거면 진짜 잘 만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좀 더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따지고 보니까 그게 한 2,500칼로리 정도 됐거든요. 근데 따지고 보니까 제가 뭐 기초대사량이나 운동하는 하루에 쓰는 칼로리나 계산해보면 2,500칼로리 충분히 넘잖아요. 근데 내가 실제로 먹는 거를 한 1,500칼로리 뭐 이 정도밖에 안 먹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칼로리 계산도 하지 않지만 그 1,500칼로리 이하를 먹었었어요. 계속 다이어트 할 때. 너무 적게 먹었던 거죠. 예. 그게 이제 대보 스타일이었어요. 그 결국에는 그렇게 하면 체중은 빠지니까 체중이 빠지면 60kg대가 되면 뭐 뒷다리도 다 나오고 뭐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그때는 뭐 또 젊어서 그렇게 잘 됐는지 모르겠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몸이 막바지 몸이 안 나오더라고요. 컨디션이 살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성환이 얘기해준 대로 2,500칼로리 정도를 먹는데 지방도 또 충분히 먹고 그렇게 해주니까 신기하게도 한 1,000칼로리 정도를 올린 거잖아요. 하루에 먹는 양을 1,000칼로리 정도를 올렸는데도 그 주에 체중이 빠지더라고요. 안 빠지고 있던 체중이 빠지고 컨디션도 너무 좋고 대사가 도니까 이게 피곤하고 힘들고 이런 느낌도 줄어들고 그래서 내가 먹는 거를 너무 신경을 안 쓰고 그냥 단지 적게만 먹고 빼려고 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좀 많이 좀 깨우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좀 잘 먹고 잘 빼보려고 합니다. 그럼 여러모로 제가 느끼기에는 그러면 물론 이제 형님의 보디빌더로서 국가대표 설기관도 굉장히 훌륭한 선수였지만 역설적으로 IF 프로가 되고 난 뒤에 성적은 국가대표 시절보다 못할지언정 저는 오히려 보디빌더로서는 좀 더 완성에 가깝게 좀 더 발전하고 있는 것처럼 들려요. 네. 그리고 실제로 몸도 그 국가대표 할 때보다 전 좋아졌다고 느끼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국가대표 때는 내 체급이 있었으니까 그 체급을 맞추기 위한 노력으로 적게 먹고 그냥 정말 굶어서 빼고 약간 이런 느낌이었다 그러면 지금은 오픈 체급이 돼 버렸으니까 그때 그렇게 적게 먹고 뺐던 체중으로는 제가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체중을 시합 체중 자체를 좀 늘리려고 하다 보니 좀 시행착오가 있었던 거고 이제는 시행착오를 그래도 한 뭐 2년 정도 이제 겪었으니까 그동안 이제 깨우친 것들 비롯해가지고 올해는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성적으로 결과물로 보면 국가대표 때보다 못 미치겠지만 저는 지금 더 발전했다고 생각하고 또 앞으로도 뭐몇 년간은 더 발전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자신감도 들고 그래요. 네. 작년 이제 포르투갈 시합 끝나고서 영국 맨체스터로 넘어가셨잖아요. 네네. 그랬죠. 네. 그죠? 거기서 이제 음. 좀 이제 황당한 에피소드가 좀 네, 있었는데 있었죠. 예, 네. 소매치기 저는 뭔가 했어요. 저희 댓글에 업로드를 하니까 설기관 선수 소매치기 당해서 뛰어가는 속도로 댓글 달려왔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정말요? 그래가지고 뭔 아, 일이지 하고 제가 보니까 소매치기를 진짜 그 쇼츠를 보고 저도 어, 깜짝 놀랐죠. 와, 예, 근데 그게 정말, 그거가 또 이제 약간 예. 밈처럼 됐더라고요. 그것도 약간. 그렇게 됐더라고요. 저도 예. 몰랐는데, 아니 근데 심각한 일을 이제 아, 밈으로 이렇게 만들 이게 내 좀 그건 채널에만 되나? 와서 그런 게 아니구나. 네, 저희 거에 달려줬어요. 다른 네. 채널에도 가서도 그렇게, 네. 그럼 정말 밈이 된 거네요. 네. 그래서 근데 그때는 진짜 좀 무서웠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는 그 경황이 없었어요. 핸드폰에 소중한 자료들이 다 있으니까. 그래서 정말 경황이 없었고 저 핸드폰을 꼭
내가 쫓아가서 잡아야 된다, 찾아야 된다라는 그 생각밖에 그 찰나의 순간에 그 생각밖에 없었고 이 카메라를 이렇게 들고 찍은 것도 내가 유튜버라서 이거를 장면을 살려야 된다, 이 브이로그 집어 넣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정말로 저 도둑을 내가 찍어서 나중에 경찰한테 보여주거나 아니면 잡았을 때 이 사람이 가져갔다 뭐 의상 착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밝히기 위해서 이제 그 생각이 들어서 찍은 건데 또 찍다 보니 제가 계속 그 찍은 게 한 1분 정도 뛰고 나서 찍은 거예요. 계속 따라가다가 이미 계속 소리를 지르면서 외치면서 찍으면서 하면서 이제 찍기 시작했고 그러다 막 이렇게 막 하다가 소리를 막 지르다가 이 상황이 뭔지는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돌려서 핸드폰 훔쳐갔다.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한 건데 사실 이제 와이프가 그 장면을 보고 아 이거는 굳이 넣지 말지 왜 넣냐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영국에서의 일정을 다 찍어서 이제 PD한테 보냈고 PD가 그걸 편집해서 이제 저한테 줬는데 내 다음 날 업로드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와이프랑 확인차 같이 보다가 그 장면이 나오니까 이제 와이프가 이 장면은 빼는 게 낫지 않나 뭐 왜 넣냐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미 이제 내일 올려야 되는 상황이고 이거를 또 다시 편집을 또 부탁하기가 좀 그래서 일단 올리게 됐거든요. 네. 근데 정말 여러분들 소매치기 조심하세요. 그 영국에 가서 저는 그 얘기를 마이프로틴 매니저님한테 들었어요. 소매치기가 많다. 주머니에 넣고 조심하셔라. 그래서 주머니에 넣었을 때 이렇게 손으로 감싸 잡고 이렇게 다니는 것만 신경 썼지. 그때 상황은 맨체스터에서 이제 헬스장을 가려고 주소를 받았어요. 마이프로틴 매니저님이 우버를 불러드리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주소를 이렇게 구글로 쳐보니까 한 15분 정도 걷더라고요. 이 정도면 제가 그냥 워밍업 겸 그냥 걷는 것도 좋아하고 하니까 걸어가겠습니다 하고 이제 보면서 걸었던 거예요. 지도를 보면서 이제 걸었는데 이 타깃이 된 거죠. 아, 그 손에 있는 거를 그 바로 팍. 예. 그러니까 이 도로가였고 저는 이제 인도에서 이제 보면서 걷는데 그 자전거가 순식간에 와서 낚아채 갔는데 그 전에 전조 증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지도를 보면서 갈 때 뭔가 뒤에서 자전거가 나 때문에 아니 맴도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러니까 인도로 걸어가는데 그 인도가 좁으니까 근데 나 때문에 이 길을 못 지나간다는 느낌을 받아서 피해 주려고 이렇게 했는데 그 자전거에서 내려가지고 자전거를 이렇게 그냥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를 지나쳐 가지 않고 갈 길을 아, 가지 않고 뭔가 자전거 점검하듯이 뭐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내 아, 뒤에 예, 뒤에 있었던 거죠. 있으려고 예. 계속. 그러고 한 5분 지났을 예, 때 뭔가 확 낚아채 간 거예요. 예. 그래서 타깃이 된 거죠, 제가. 천만다행입니다. 약간 상해 입지 않은 것만으로도 아, 진짜 그것도 진짜 천만다행이라 예, 생각해요. 부상을 예. 입거나 진짜 위해를 가했으면 진짜. 그래서 맞아요. 저는 그 쫓아가실 때 걱정스러웠었어요, 아, 사실. 예. 그런 걱정도 하긴 했죠. 예, 예. 소매치기가 어떻게 보면 제일 위험하다 그러잖아요. 쫓아가지 말라 막 이런 말도 왜냐하면 많잖아요. 걔네들은 조직 범죄라서. 인생을 좀 예. 포기한 애들이기 그럼요. 때문에 예. 예, 그런 겁내하는 게 없죠. 예. 그게 또, 거기다가 해외에서. 또 예. 제가 또 피지컬 100 출신 아닙니까? 저 해병대 또 아니십니까 또? 에이저트 예. H를 또 이긴 남자. 예. 또 대한민국 해병대 그 아, 기계를 그럼요. 또 보여주시긴 했습니다. 예. 보여주려고 예. 했는데 아니, 잘 사람이 참으셨습니다. 자전거를 따라갈 수는 예, 안 없더라고요.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어디 가셔도 항상 조심하고 오히려 액땜하셨다고 치고 베네더 때 오히려 좋은 일이 생기려나 보다. 맞아요. 제가 라고. 삼재였어요. 예. 제가 삼재예요. 예. 근데 이제 사실 건강을 해치지 않은 삼재는 아, 너무 좋은, 그건 너무 너무 좋죠. 잘 액땜이죠. 예. 액땜이죠. 예. 다행이라고 예. 생각합니다. 다들 조심하시고 그냥 저는 해외 나갈 때마다 느끼는 게 그냥 한국이 최고입니다. 뭐 지금 살고 계시지만 치앙마이에 맞아요. 저는 그냥 잠깐 좋아요. 해외 나가면 음. 와, 한 2, 3일 그쵸. 새로운 그 맞아요. 공간에서 예. 낯선 환경이 주는 그런 뭐 도파민 같은 게 맞아요. 잠깐 있다가 한 일주일 되면 그쵸. 한국이 그냥 똑같- 최고더라고요. 오히려 한국이 낫고 네. 오히려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받고 싶어서 해외여행 가는 거잖아요. 예. 맞아. 예. 그리고 또 영상에서 또 제가 포르투갈 편 봤을 때 포르투갈 그 헬스장도 되게 좋아 보였거든요. 저는 어마어마했죠. 가보고 싶더라고요. 거기는 진짜 가볼 만한 데인데 네. 그 이름이 빅 에볼루션. 빅 에볼루션. 예, 예. 빅 에볼루션인데 그 포르투갈 시합을 주관하는 아, 거기서 또 이제 운영하는 곳이군요. 예, 어. 그런 헬스장이었고 어. 그냥 겉에서 봤을 때는
그 정도 규모의 헬스장이라는 그러니까요. 생각이 안 네. 들어요. 네. 그냥 입구가 있고 들어갔는데 정말 좀 특이하게 생겼어요. 들어가면 그 1층에 전체적으로 뒷면에 있긴 한데 이쪽으로 가서 약간 반지하로 가면 또 그 헬스 공간이 있고 또 살짝 올라가면 또 유산소 공간, 또 기구들, 또 이렇게 한참 걸어가면 또 올드스쿨한 또 공간이 있고 트랙도 있고 그것도 올라가면 또 공간이 있고 약간 막 힙 머신 위주로만 또 한 20개 이상의 막 머신이 또 막 있고 가면 약간 미로처럼 섹션이 반층으로 나뉘어 있더라고요. 예, 그죠? 층 개가 예. 반으로 이렇게 나눠져 맞아요. 있고. 반으로 나눠져 있고 또 네. 지하로도 가고 네. 또 이 공간이 이렇게 나눠져 있고 한 벌집 구조처럼 약간 약간 이렇게. 그렇게 생겼어요. 근데 정말 머신들도 많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머신은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예. 좋은 머신들 네. 다 있고 그래서 저는 좀 혼란스럽더라고요. 운동이 안 되더라고요. 너무 많다 보니까 너무 오히려 집중이 안 많으니까 되셨군요. 예. 뭔가 딱 내가 평소에 쓰고 좋아하는 그런 머신들만 그냥 부위별로 한두 개 정도씩 이렇게 딱 있으면 그냥 운동 정말 재밌게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써보고 싶은 머신들도 많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운동에서 딱 뭐 필요한 두 가지만 있으면 충분히 될 수 있는 거를 뭐 나눠서 한 네다섯 가지를 해버려야 되니까 이도저도 안 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 살면서 여기를 계속 다니는 공간이면 이게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뭐 1일권으로 가서 쓰기에는 어렵다. 그러니까 운동을 하러 간다기보다는 그냥 약간 구경하러 체험하고 맞아요. 그런다고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맞아요, 맞아요. 정말 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투어를 시켜주셨어요, 그분이. 봤습니다. 예, 예. 그 투어 해줄까 하길래, 좋습니다. 하고 시켜주셨는데, 일단 포르투갈에서는 가장 크고, 그 체육관이 아마 이제 자기들 말로는 아마 유럽에서 가장 큰 곳일 거다. 예. 근데 제가 유럽에 큰 헬스장을 몇 군데 가보긴 했는데, 그 중에 가장 컸던 건 맞는 것 같아요. 예. 단지 이제 공간이 나눠져 있어서 그걸 이제 합치면 가장 큰 헬스장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럼 말씀 나온 김에 예. 정말 전 세계 많은 헬스장 다녀보셨잖아요. 예. 그럼 가장 인상 깊었던 곳이 있을까요? 있죠. 그 난 진짜 여기서 슈퍼 평생 운동하고 싶다. 슈퍼 데디케이티드 짐. 저기 영국에 영국에 있는. 리버풀에 영국에 리버풀에 있는. 두 군데가 있는데 네. 거기 센터가 정말 정리가 잘 돼 있고 네. 근데 단지 이제 기구가 그 영국 제품 이름 왓슨. 네, 맞습니다. 왓슨을 커스텀해서 네. 슈퍼 데디키드 네. 이름 커스텀해서 만들었는데 근데 왓슨 기구 좋죠. 괜찮잖아요. 왓슨 저는 괜찮잖아요. 좋아하는 것입니다. 2kg부터 두 쌍씩 덤벨이. 네. 네. 2kg 그러니까 2kg 4개, 뭐 3kg 4개, 4kg 4개, 5kg 막 이렇게 해 가지고 130kg까지 있어요. 와. 그러니까 와, 50kg도 잘 없는데 요새. 130파운드가 아니라 130kg가 130kg까지요. 두 개, 129kg 두 개, 2kg 128kg 차이로요. 아니요, 1kg 차이. 1kg 130, 차이로요? 129, 128, 127. 그래서 제가 와. 그 덤벨이 이렇게 두 칸으로 쭉 있단 말이에요. 네. 거기를 이제 캠으로 찍으면서 한번 걸어가 봤어요. 네. 이거 다 찍으려고. 그래서 시작부터 다 찍으면서 걸어가니까 한 1분 1분이 걸리겠는데. 걸리더라고요. 예. 근데 35kg를 쓰고 36kg를 찾으려고 그러면 큰일 나요. 그러네요. 이 1분 와. 1분 전에 있던 위치에서 35kg가 네. 이제 있으면 이제 나머지 36, 쉽지 7, 8, 않은데요? 40kg는 네. 저 반대쪽에. 아니, 드롭 세트도 하기 어렵겠는데요, 거기는? 네. 그쵸. 네. 아니 근데 130kg를 누가 들어요? 그 너무 신기한 게 129, 128, 127이 무슨 차이가 있냐는 거지. 근데 저는 오히려 좋은 게 정말 점진적 과부하하기 너무 좋은데 아니에요? 너무 좋죠. 너무 좋죠. 오늘 80kg, 네. 내일 81kg, 82kg, 제가 1kg씩 올리다 보면 맞아요. 진짜 너무 좋겠는데요? 너무 덤벨은 좋고. 저는 항상 그게 아쉬웠거든요. 그리고 그 덤벨 그 렉 앞에 그 네. 인클라인 벤치가 그것도 수십 대가 있겠네요. 수십 대가 있어요. 네. 딱 오와이어를 맞춰서. 그리고 그 맞은편에는 네. 렉이 네. 파워렉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고 렉도 한 각 20대 렉마다 있겠죠. 뭐 10kg 3장, 양쪽이 뭐 6장, 15kg 네. 6장
20kg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해가지고 저희가 그 리뷰를 했었어요. 그 봤어요. 데디케이트 짐. 예. 네, 봤어요. 근데 디테일하게 다 보지 않았으니까 음. 덤벨이 그렇게 있는지 몰랐어요. 와. 제가 영상 예. 보내드릴게요. 예. 죽입니다. 네, 정말 그 정도의 이제 임팩트는 없었던 것 같아요. 아, 네, 거기는 어디 진짜 가도. 좀 평생 여기서 운동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신 거죠. 아니, 또 그렇지는 그렇진 않아요. 않은. 네, 아니,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인상 깊었던. 굉장히 인상 인상 깊었던 곳. 깊었던. 평생 운동하고 싶은 곳은 스포인이죠. 역시. 네. 예. 아, 근데 스포인도 되게 좋은 헬스장이죠. 너무 예. 좋아요. 거기는 이제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막 그렇게 넓고 뭐가 많고 이런 헬스장은 혼란이 온다고 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예. 이제 스포인 같은 곳은 딱 좋은 머신들이 이제 소수로 이제 딱 예. 그렇게 소수도 필요한 아니에요. 것만 딱 예. 있으니까. 예. 꽤나 그 정도도 많은 편인데 네. 좋은 것들로 이렇게 딱 구성이 돼 있어서 네. 정말 좋아요. 사실 규모 면에서는 우리나라 헬스장들이 너무 네. 작지 않은 곳 제외하면 맞아요. 딱 적당한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너무 많아도 그 사람 너무 붐비고 너무 이런 많아도 게 좀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넓은 근데도 공간인데 사람이 많죠. 사람이 아니요, 데디케이트 짐 같은 경우는 별로 없었더라고요. 그래요? 그게 좀 횡하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운동 느낌이 별로 안 나는 어. 느낌. 네, 오히려. 오히려 그렇게 그 넓은 공간에 네.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네. 좀 이상하더라고요. 형님 그 베네이더 때 그 아이언짐 안 가보셨죠? 그거 못 가봤어요. 네. 왜냐하면 저는 그 시합을 뛰는 일정을 개측하기 전날에 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에 시합 때까지는 운동을 크게 할 일이 없어요. 그래요. 네. 네. 그래서 따로 가보진 않았고 네. 시합 끝난 이후에는 뭐 더 갈 일이 없고 그러면 이번에도 전략은 똑같이 가시나요? 이번에는 미리 안 가시고 또 똑같이? 미리 안 가고 똑같이 가는 대신에 네. 저희 아이들이랑 같이 가려고. 진짜요? 뭐, 저도 꼭 같이 갈 수 있기를 저도 네. 같이 티켓 가셔야 따야 돼. 되는데 이게 네. 그래도 이제 2위까지로 그렇죠. 바뀌었잖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 조금 더 우리나라 네. 선수들 엄청 갈 것 같은데요? 지금. 근데 반대로 또 요새 일본이나 특히 네. 일본 선수들이 정말 좋은 선수들이 많아요. 피지크 인기가 일본에서 어마어마해서 정말 수준 높은 선수들도 많고 맞아요. 작년에 이제 마지막으로 풀었다는 선수도 굉장히 좋고 그래서 이제 뭐 많아졌지만 또 반대로 네.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렇죠. 그래서 맞아요. 미리 따신 건 정말 잘했고 저는 네. 저도 어떻게 보면 제가 좀 약간 생색내는 건데 네. 제가 추천드렸잖아요 사실. 기억나세요? 맞아요. 형이 포르투갈에서 이날 시합이 있다. 맞아요. 저 생각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몇 가지 시합들을 이렇게 보다가 사실 그 전에 스페인도 나가 볼까 했었는데 네, 맞아요. 뭔가 그때 당시에 또 한국에 일정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일적으로 11월 초에 나올 일이 있었어가지고 네. 나와서 이제 바로 이제 2주도 채 안 남은 상황이었어서 네. 이건 좀 무리가 되겠다 네. 싶어서 이제 좀 더 훨씬 더 미룬 거고. 근데 너무 좋은 선택을 네, 하신 게 맞아요. 그 스페인에서 1등한 선수가 네. 베네도 1등입니다. 진짜요? 네, 프로스퍼. 네. 오. 프로스퍼 은하포라고 너무 좋아요. 사실 클래식 피지크. 네. 2024년도 우승자보다 저는 오.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최한진 선수 제 생각에는 역대급 몸을 가져갔는데 맞아요. 그 친구들은 아. 흑인 선수 2명 1, 2등한 선수 나란히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네. 저도 이번에 그 보고 네. 왜냐면 저도 보디빌더에 대한 그쵸. 전 보디빌더라고 생각하고 스스로도 맞아요. 클래식 피지크든 보디빌딩 쪽이든 저는 언젠가는 내가 저 종목에서 경쟁을 하리라는 마음으로 항상 네. 훈련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솔직히 작년에 포기했어요. 아, 나는 그러니까 뭐 즐길 수는 있죠. 그쵸. 즐길 수 있는데 내가 클래식 피지크로서는 저 친구들이랑 경쟁이 되지가 않겠구나라는 현실적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네. 그 내추럴의 기준에서 저는 흑인을 뺐습니다. 그냥 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빼고 생각해야 내추럴이 그들은, 의미가 네, 있습니다. 제 생각에. 내추럴이라고 너무 믿죠. 어나더 레벨이다. 네, 내추럴이라고 맞아요. 믿지만 내추럴인데 대신에 내추럴인데 빠져야 돼. 내추럴에서 네. 빠져야 돼. 맞아요. 우리끼리 그냥 따로 해야 돼요. 맞아요. 그냥 진짜 그 정도예요. 이게 이거는 근육의 사이즈, 근육량을 떠나서 모양 자체가 이 현대에서 바라는 보디빌딩이 그냥 흑인의 모습을 바라니까 맞아요. 그 뭐 어쩔 수 없어. 광배길이 이만해야 되고
그죠? 뭐 진짜. 햄스트링 여기 뒷다리 다 붙어 있어야 예. 되고. 그러니까 다 종합하면 흑인이 아니면 갖기 어려운 거를 맞아요. 요구를 해요. 어. 이게 그러니까 이게 코어 짧아야 되고. 맞아요. 근데 뭐 하나 정도는 이렇게 조건을 갖출 수 있죠, 동양인도. 근데 그걸 다 갖추기가 정말 쉽지 않은데 쉽지 않은데 그 친구들은 이미 갖고 시작을 하고 유전적으로 또 빠르게 얻을 수 있는 또 이점까지도 있고. 맞아요. 그리고 특유의 저는 흑인이 가장 유리한 게 질감 같아요. 질감. 그쵸. 느끼시죠? 걔네는 완전 뭔가 다르죠. 피부도 되게 매끄럽고 예. 근육도 결이 뭔가 되게 탱탱하고 그쵸. 그냥 보다 보면 그냥 아 동양인은 그냥 보디빌딩 안 하는 게 맞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사실. 우리나라의 그 무대에서도 좋은 모습 보여주면 되니까 완전 포기는 하지 그쵸, 마시고. 그쵸, 예. 예. 그래서 언젠가는 음. 또 뭐 도전을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어, 그리고 이제까지 제가 또 해왔던 것도 있고 보여줬던 것도 있으니까 그쵸. 아직은 피지컬가 맞다. 음. 여전히 또 매력 있는 종목이라서 그쵸. 또 해보려고 합니다. 피지크도 매력 있고. 근데 뭐 어찌됐건 선수로서 계속 발전적으로 이제 몸이 좋아지다 보면 결국엔 또 다리도 또 좋아질 네. 거고. 그러면 그냥 말씀 나온 김에 예. 저도 이제 다리가 좋아지고 싶어서 정말 열심히 했던 시절도 있고 네. 지금은 이제 맨즈 피지크에 좀 집중하느라 조금 훈련의 그 순위를 좀 내려놨지만 네. 그래도 여전히 좀 좋아지고 싶고 그리고 언제든 좋아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다가 네. 최근에 이제 한국 나이로 40살이 되면서 이제는 하체를 키우기는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운동할 때 느껴져요. 예전 운동할 같지가 때. 않음을. 관절도 그렇고 어. 느껴지는 것도 그렇고 힘도 그렇고. 아. 혹시 형님도 좀 40대 전후로 좀 그런 체감을 혹시 하셨나요? 저는 근데 애초에 힘이 좀 워낙에 약했어. 또 하체 좋으셨으니까. 근데 그러니까 저는 반대로 예전보다 더 키울 수 있다. 또는 유지만 해도 다행이다. 약간 뭐 그런 에이징 커브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체감이 좀 저는 더 있었는지. 키울 수 있다고 느껴요. 아 진짜요? 예. 그만큼 이제 그러면 매진하면 네, 더 키울 수 있다고 느끼는데 네, 저는 그게 이제 나이 때문에 그 못 키운다라기보다는 네. 그 환경적인 부분에서 그 나이가 들면서 뭔가 조금 더 뭐 책임져야 될 것도 신경 써야 될 것도 사업적이든 예, 예. 뭐 가정이 될 수도 있고 네, 뭐가 네. 뭐 그런 부분에서 내가 보디빌딩보다는 다른 곳에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되는 상황일 거라서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네, 네, 40이 넘어가면 네, 맞습니다.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키우기 힘들다고 느끼고 네. 그리고 관절이 안 좋아지는 건 맞죠. 그래서 관절이 또 불안하니까 무게에 대한 도전을 못 하게 되는 것도 맞는데 네. 그런 게 아니고 보디빌딩을 이제 메인으로 삼아서 한다 그러면 저는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또 저 내려놓지 않겠습니다. 어, 네. 살짝 내려놓을까도 했어요. 왜냐면 동기부여도 좀 꺾이고 그 흑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쵸? 그럴 그리고 수도 나이도 있는데 들고 맨즈 피지크라는 종목이 있고 내가 여기서 잘하고 있는데 내가 굳이 이거를 5기로다가 하체를 보완해서 자존심 때문에 놀림받기 싫어서 약간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뭔가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하체를 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니까.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싶어서 살짝 다시 좀 내려놨거든요.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이제 옛날처럼 미친놈처럼 이제 하체를 하진 않고 좀 적당히 좀 타협을 하면서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훈련 방법 네. 바꿨더니 엉덩이가 좀 더 커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러면 일단은 내려놓지는 않겠습니다. 내려놓지 네, 마세요. 내려놓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저 말고도 네. 뭐 이게 보시는 분들이 하체가 더 좋아지고 싶은 욕심이 갖고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특히 기영님은 이제 대퇴 6두로 유명하시거든요. 4두가 아니에요. 대퇴 7두, 8두. 아이 막 16두라 네. 그랬어요. 기하급수적으로 네, 드러나는. 막 대퇴 16두라 네. 그랬었어요. 막. 근데 네. 어쨌든 그렇게 자랑하는 이제 그 전면 하체를 갖고 계신데 네. 그렇게 만들기까지 약간 뭐 노하우나 팁? 아니면 뭐 노하우나 이런 팁? 거 신경 쓰면 이렇게 만들 수 있다. 어, 네, 중요한 키포인트 하나, 원포인트 레슨 하신다 생각하고. 나눠서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 일단 분리가 잘 돼야 되잖아. 네. 뭐 그러니까 빗살이 막 나오고 이걸 떠나서 분리가 잘 돼야 되는데 내가 생각했을 때 하체 분리도가 좋으려면 뭐 다들 알겠지만 직근의 힘을 잘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그 직근의 힘을 잘 쓰기 위한 그 본인이 잘 쓰고 있으면 괜찮은데 직근의 힘을 주는 방법을 잘 모른다? 잘 못 쓴다? 그러면 약간 그에 맞는 뭐 레그 리프트라든지 뭐 이런 운동들을 좀 통해서 깨워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운동적인 측면에서 그걸 좀 깨워주는 것도 필요하고 나는 어릴 때부터 운동을 하고 고등학교 때부터 시합을 뛰었잖아. 그래서 이제 하체에 힘을 주는 방법 같은 것들
이런 거를 틈만 나면 거울 앞에서 다리를 펼치는 연습을 했던 거야. 그래서 근신경이 좀 빨리 깨어난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이제 계속 다리를 그냥 쥐어 짜는 연습도 해보고 펼치는 연습도 해보고 펼쳐서 쥐어 짜는 연습도 막 해보고 그래서 다리가 어떻게 하면 가장 커 보이는지 잘 갈라져 보이는지 이런 거에 대한 스스로 연구를 많이 했었던 게 도움이 많이 됐었다고 생각하고 또 그런 연습들이 하체 운동할 때 또 같이 적용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하체 운동하면서도 그렇게 내가 스스로 다리를 펼치고 짜고 이렇게 모양 만들어내는 걸 무게를 얹어서 운동하면서도 같이 이렇게 해보는 거. 마인드 앤 머슬 커넥션이 그치. 자연스럽게 된 거네요. 아,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나는 개인적인 훈련 방법은, 나한테 맞았던 방법은 자극이야. 집중해서 내 스스로 수축하고, 그걸 잡아놓은 상태에서 이제 네거티브 늘려주고 하는 것들. 그게 나는 어떻게 보면 중량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고중량 저반복보다는 그런 식으로 해서 고반복 10개 이상 할 수 있는 무게를 그 무게를 최대한 올려나가려고 노력한 거고 지금도 나는 뭐 스쿼트 같은 거를 10개 할 수 있는 무게가 120kg밖에 안 돼. 140kg 그러니까 3장 140kg로 하면 보통 한 5개 6개? 그러니까 저는 이것 때문에 제가 운동법에 많이 영향을 받은 게 저는 140kg 10개 이상 하거든요. 근데 왜 내 다리는 기관 형님보다 안 좋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치 그럴 그죠? 수밖에 없지. 그래서 그렇다면 답은 하나다. 나는 이 무게로 운동을 하면 안 되는 거다. 그리고 내 자세는 이 대퇴사두가 좋아질 수 없는 자세다. 라고 해서 이제 수정하고 그렇게 하고 가볍게 하려고 했죠. 맞아. 그러니까 조금 좋아지더라고요. 조금 좋아졌어. 예. 그러니까 맞아. 그런 자극을 잡아가는 거, 내가 알고 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것 같긴 해. 그러면 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보시는 분들도 비슷한 케이스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딱 라인업해서 다리 펼치면 좀 내전근 쪽 안쪽이 좀 많이 비어 있거든요. 근데 형님처럼 이제 하체 16두쯤 되시는 분들 16두도 가지 않아도 한 8두 정도만 되시는 분만 봐도 꽉 차 있고 그걸 우리가 좋은 하체라 보잖아요. 그치. 그거는 또 팁이 있을까요? 그거에 대한 햄스트링 문제인 것 같기도 한데 사실 형님 햄스트링 약점이라고 하신 거에 비해서는 너무 꽉 차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리도에서는 좀 약점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근육량 자체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그런 거를 만들기 위해서 편식 없이 여러 가지 운동들 다양하게 다 내 걸로 만들어서 잘 한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어릴 적부터도 그 이너사이 같은 것도 되게 열심히 했거든. 근데 사실 그런 운동도 남자들이 잘 안 하는 옛날 같은 경우는 많이 안 해왔고 신경을 좀 덜 쓰기 마련이잖아. 그뭐 스쿼트, 레그프레스 이런 것만 열심히 하지. 이 안쪽 내전근까지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잘 없잖아. 근데 나 같은 경우는 그런 운동들도 좀 꼬박꼬박 잘 해줬었거든. 뭐 정말 힘들게. 그래서 그런지 뭐 다리가 이 사타구니 아래쪽 그 바로 아래쪽 부분이 그래도 딱 차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하체 운동할 때 정말 다양한 방향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다 내 걸로 만들어서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하루에 다 할 수는 없지 그거를. 그래서 이제 하체 운동을 하더라도 하루는 뭐 전면 위주, 하루는 후면 위주, 뭐 바깥쪽, 안쪽 이렇게 좀 나눠서 골고루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아니 생각해보면 저도 사실 음, 10년 전에는 음, 이너 따위 안 했습니다. 예. 음. 그것도 한 5년 전 하체 좋아지고 싶어서 좋아지고 싶어서. 열심히 했던 게 어. 제가 한 2020년도 19년도라서 19년도네요. 19년도 때부터 데드리프트며 아까 뭐 이너사이든 뭐든 엉덩이든 그런 거를 이제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차이가 좀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내전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나는. 그러니까 내전근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이 부피감이 이 진짜 뭐 성게알 찼다고 막 그 표현하는 것처럼 거기도 딱 이렇게 자리 잡고 나는 심지어 그 내전근도 갈라져. 다이어트 하면 이 내전근 안쪽에 그 허벅지 안쪽에 이렇게 볼 튀어나온 그러니까요. 부분도 거기서 싹 살짝 갈라지더라고요. 예. 갈라지는 걸 보이거든. 예. 봉공근이며 뭐 이게 어. 이렇게 펼치실 때 그게 정말 멋있죠. 예. 그리고 어찌됐건 그런 운동을 다 이제 기능적으로 잘 맞게끔 스쿼트를 하면 사두가 잘 쓰이게끔 이제 자세나 이런 것도 좀 신경 써야 되고 다 맞는데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처음에 얘기했던 그 하체 짜는 연습, 그 포즈 잡는 연습, 하체 표현하는 연습을 자꾸 해야 되는 예. 거고, 근신경부터 깨워라. 내가 어릴 때 그래서 항상 포즈를 그런 걸 잘 했었어. 근데 이 연차가 쌓이면서 나이도 많아지고 하니까 헬스장에서 막 이렇게 복고 막 연습하고 하는 게 좀 꺼려지더라고. 보기가 좀 좋을 수는
없더라고. 그래서 그런 이제 포즈 연습하는 시간을 많이 못 줬어. 그리고 나는 그 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줬지만 포즈 잘 잡는다고 얘기하고 나도 나름대로 잘 잡는다고 그렇게 좀 자신하고 있어서 그걸 좀 등한시 했는데 확실히 포즈 연습을 안 한 시즌에는 내가 힘을 잘 못 줘. 어, 아무리 좋은 다리를 갖고 있어도 이 지속적인 힘을 못 줘. 아, 근데 포징 연습이 정말 너무 중요한 것 너무 같아요. 중요해. 네. 어, 비슷한 이야기를 선호 형도 음. 하체는 분리도는 확실히 포징 연습하면서 계속 아, 계속 거울보면서 해야지 좋아진다고 저한테 얘기했었거든요. 얘기하지. 네. 맞아. 나는 그 얘기 네. 들은 적 없는데 네. 진짜 포즈 같은 이야기인 연습이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중요하지. 저 근데 말씀하신 게 너무 공감되는 게 어, 옛날엔 저도 막 상체 까고 운동하고 막 별로 창피한 걸 잘 못 느꼈거든요. 요새는 그러면 안 되는구나를 요새는 좀 어, 느껴서 옛- 아 내가 되게 그때 어리석었구나를 요새 많이 느껴요. 옛날에 난 팬티만 입고 그 사람들 있는 그 헬스장에서 예. 트렁크가 아니야. 경기용 예. 트렁크도 아니고 네. 그냥 팬티를 입고 네. 그걸 막 했다는 게 네. 지금 생각하면 아찔해. 그러니까 물론 지금은 어. 저도 어쩔 수 없이 이 포징 연습은 해야 되니까 어. 최대한 좀 구석진 데 가서 사람 없는 데 가서 이제 그치. 해요. 근데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아, 맞아. 눈치 딱 그게 보이면서 있어. 하고 있고 어. 좀 독립된 그 포징룸이 필요한 거를 요새 많이 느낍니다. 많이 느껴. 다행인 게 요새는 또 많이 준비를 하더라고요, 헬스장들이. 많지. 많아졌어요. 뭐 태닝샵 가도 포징룸이 있는 태닝샵도 있고. 태닝샵에도요? 내가 다니는 태닝샵에 어. 포징룸이 있어. 너무 좋다. 어. 어디입니까, 거기? 수원에 이제 오리지널 네. 태닝이라고. 아, 뭐 광고 아닙니다. 네. 아무튼 포징룸도 개인적으로는 이제 새로 생기는 헬스장들은 꼭 필수적으로 좀 있으면 좋겠더라고요. 네. 어쨌든 우리나라 특성상 헬스장은 곧 보디빌딩, 그러니까 약간 동일시 되고 있잖아요. 네, 뭐 그게 같은 거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냥 우리나라는 요새 유독 그냥 같이 가는 느낌이라 보디빌딩을 소비하는 분들이 헬스장을 또 많이 이용하니까 또 많이 구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스포인에서는 포징룸을 할 공간이 사실 기구놀 공간도 없으니까 네. 포징룸을 또 추가로 만들 수는 없어서 아, 그 덤벨 존 있는 앞에 그냥 뒷거울로 이제 천장 뒤에다가 네, 거울 네. 달아가지고 그래도 백포즈 할 같은 수 거라도 있게끔. 볼 수 있게 아. 체크할 수 있게 이제 그렇게만 이제 좀 근데 해놓은 거기도 괜찮은 게 어. 자연광이잖아요. 자연광이고 자연광이 잘 나와 또. 또 거울을 딱 달았잖아. 네. 그래서 이제 암묵적으로 사람들이 여기는 거기는 포징을 볼 수 포징하는 있는 곳이구나. 공간이구나. 아. 약간 요게 생겨가지고 그렇죠. 거기서도 좀 덜 민망한. 좀 마음 네. 편하게 볼 수 네. 있어. 이게 좀 다행이긴 하지. 좀 어릴 때 스스럼 없이 했던 그런 헬스장에서 행동들이 지금은 좀 후회스럽고 민망한 거구나라는 근데 그때 부끄러움을 당시는 좀- 괜찮았어. 그때 네, 당시의 맞습니다. 시선은 네, 뭐 그게 맞습니다. 또 당연했. 그걸 또 할수 나쁘게 있었던 거고. 보지는 또 않았던 것 안 같은데 했고. 요새는 또 또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요즘에는 계시더라고요. 같은 상황이지만 좀 안 좋게 볼 수 네. 있는 그게 그 거지. 이유가 이제 포징룸이 생겨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건가? 그냥 네. 약간 마인드들이 네. 바뀐 것 같아. 네. 그리고 약간 그게 있어요. 몸이 좋으면 약간 봐줘요, 약간 사람들이. 몸이 안 좋으면 약간 안 좋게 보고. 근데 그땐 착각을 한 거죠. 내가 좋으니까 사람들이 그 좋게 생각하겠지라는 착각을 한 거죠. 착각한 거지. 네. 맞아. 그게 착각인 네. 거지. 민폐일 수도 있는 네. 건데. 내가 보고 싶어 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맞아요. 근데 이제 좀 예. 심지어 이게 뇌가 자꾸 저희는 이쪽 방향으로 굳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사고 자체가. 맞아. 그러니까 우리한테 당연한 건데. 남들이 봤을 때는 이상한 행동이 저희에게는 좀 음. 아무렇지 않아지잖아요, 자꾸. 그치. 그 중에 하나가 찌낫이더라고요. 아. 저희는 사실 찌낫이 당연하잖아요. 몸 보면서 운동할 수 그치, 있고 그치. 좋은 그 운동복이잖아요. 그치. 근데 사실 그렇지 않은 분들이 봤을 때는 아. 약간 이렇게 불쾌하게 여길 수도 있겠다라는 아. 생각을 요새 좀 해요. 겨드랑이 제모하면 좀 나을 거야. 그쵸. 겨드랑이 그 생각을 하게 된 게 그 역삼에 저스트짐이라고 있어요. 저스틴. 거기는 찌낫이 출입금지입니다. 그렇게 돼 있어? 예. 그리고 타투 너무 전신을 덮는 타투 그리고 뭐 찌낫이 너무 심한 노출 심한 그 여성분들 레깅스 말고 뭐죠? 탑 브라탑 이런 것도 안 돼요. 거기 대보 출신 그 맞아요. 그 선배님들이 과장님이 하시는 곳이잖아. 맞아요. 네. 그 예전에 종국이 형 거기 가셨지. 그거 맞아요. 예. 그 영상에 그래서 본 것 같아. 예. 그렇게 돼 있는 영재 형이랑 맞아. 예. 맞아. 그래서 그런 데도 좀 필요하다. 그리고 음. 저도 거기 다녔었는데 음. 좋습니다.
회원님들도 매너 좋고 어. 제가 생각할 때 서울에서 적어도 서울에서는 가장 좋은 헬스장이요. 왜냐 어떤 의미로 좋냐면 제가 갈 때 마음이 항상 편했어요. 왜냐면 직원분들이 항상 인사를 너무 밝게 웃으면서 그래. 먼저 해주시고 어. 그냥 그거만으로도 저는 거기는 제일 좋은 헬스장 같아요. 어. 요새 인사가 사실 저희 시대 때는 기본으로 기본이지.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교육받으면서 자랐잖아요. 맞아. 동네 다닐 때 어른 있으면만 먼저 인사해 이러면서 그 교육을 받았잖아요. 인사가 다라고 예. 배웠지. 인사만 근데 잘해도. 근데 요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없어지다 보니까 맞아. 인사만 잘해도 인성이 좋다라는 그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인사만 잘해도 예. 그냥 그 사람에 대한 그냥 평이 이미지 올라가요. 자체가 예, 좋아지잖아. 올라가요. 예.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네. 우리 세대는 막 인사하고 하는 게 좀 교육화돼 있다고 해야 되나? 난 사실 그 우리 애들한테 이제 그 국제학교를 다니니까 항상 아침에 학교 데려다 줘야 되고 집에 오면 또 이렇게 집에 올 때면 데리러 가야 되고 하는 상황이라 차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항상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친구들 선생님 만나면 이제 반갑게 이름 불러주고 인사만 잘해라, 인사 잘해라 이렇게 얘기는 해주거든. 근데 뭐 학교에서 잘 하고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그렇잖아. 인사로 모든 게 시작되는 거잖아. 그럼 반갑게 인사하면 또 상대방이 또 인사하면서 안부 물을 수 있고 뭐 어쨌든 뭐 인사하는데 나쁘게 볼 사람이 없잖아. 그래서 그런 게 중요하다 생각해서 항상 이제 알려주고 하는데 요즘에 좀 그런 게 좀 삭막하다 느껴지지. 근데 나 인사하니까 되게 좀 억울했던 경험이 있는데 그 대보 때 시합장 가면 전부 다 정장 입고 어쨌든 다 임원들이잖아. 근데 내가 이제 시합에서 뭐 이건 그런 건 아니긴 한데 그러니까 뭐 기관이 왜 미스터 코리아 못하냐 뭐 이런 얘기가 막 자기들끼리 뭐 나왔다는 얘기를 하면서 하는 얘기가 나한테 설기관이가 인사를 안 하고 다니는데 이러는 거야. 근데 내 입장에서는 아는 분들이거나 하면 당연히 인사를 하지. 근데 이 정장 입은 사람 무조건 인사를 했어야 됐나 보다. 사실 모르는 모르니까 못 사람이니까 아는 건데. 모르는 사람이니까 예. 지나가다 그냥 지나칠 수도 있다고 그쵸. 생각을 하는데 예. 그게 섭섭하셨나 봐. 어쨌든 그 또 대보는 또 어른들 세계 아니야. 그러니까 설기관이가 인사를 안 하고 다닌다는 얘기를 나한테 하는데 난 내가 인사를 잘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오해가 다음부터는 있을 수 있죠. 경기장 가면 맞아요. 그 모르는 사람이라도 무조건 네. 인사해야겠구나라고 생각한 적은 있었어. 좀, 그러니까 어쨌든 인사를 안 한다 이러면 약간 서로 눈치 보다가 오해가 생기고 이런 일도 있더라고요. 그치, 예. 있지. 슬슬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그래, 같습니다. 들리시는 분들 이제 들으시는 분들 이제 주무시고 계세요. 이제. 이미 이제 주무실 잠들으셨어요. 거야. 예. 그래가지고 저희도 이제 조용히 이제 마무리를 슬슬 해야 될 것 같은데 끄트머리에 어울리는 좀 질문일 것 같아요. 이제 40대 보디빌딩을 한창 달리고 계시고 아까는 또 10대, 20대, 30대 얘기를 했잖아요. 그치. 50대와 60대 보디빌딩 라이프도 그리고 계신가요? 와, 50대와 60대? 60대는 좀 너무 먼 미래라고 생각이 드니까 50대. 50대와 60대 보디빌딩 라이프는 아마 내가 생각했을 때는 선수 생활은 아닐 것 같아. 근데 선수 생활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열정으로 하지는 않겠지. 근데 나는 이 운동을 평생 하고 싶은 운동이긴 해. 그래서 그때 돼서는 내 뭐 와이프라든지 우리 아이들도 그때 많이 클 테니까 가족이 우리 가족의 운동, 그러니까 우리 가족이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냥 그런 운동으로 보디빌딩을 계속 이어나가지 않을까. 또는 내가 뭐 사람 일이 어떻게 바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긴 하지만 그 나이가 됐을 때 뭐 제자 양성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다른 방향에서 계속적인 보디빌딩 하고 있을 것 같긴 해. 워낙에 보디빌더 자체가 좀 커리어가 다른 종목에 음, 비해서는 굉장히 길잖아요. 길지. 예, 어, 거의 뭐 일상에서 좀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라이프 스타일로 묻어갈 수 있는 그치. 스포츠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또 라이프 스타일, 스포츠가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 그냥 양치하고 밥 먹듯이 예, 그렇지. 그냥 밥 먹고 숨 그런 쉬듯이. 그런 양식이다 보니까 뭐 그 얼마든지 사실 60대든 70대든 건강만 따라주면 다행히도 내가 어릴 때부터 이 운동을 해왔기 때문에 그게 충분히 가능한 상황인 거고. 근데 이제 50대, 60대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되게 어려울 수 있겠지만, 주변에도 보면 외국에 나가 있으면서 연세가 많으신데도 꾸준하게 운동 나오시면서 몸 관리 잘하는 분들 많거든. 그런 분들 보면, 나도 나중에 저렇게
아들이랑 같이 와서 운동하고 뭐 그런 모습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지. 저도 이제 꿈꾸는 모습이긴 한데 빨리 왜냐면 저도 도전하세요. 이제 제가 마흔이 될 줄 몰랐거든요, 사실. 그러면 이제 50도 금방이구나라는 생각 좀 금방이지. 들어가지고 어. 아직 좀 멀었지만 40대에는 그 50살에도 할 수 있는 건강을 다지는 시기라고 생각하면서 하려고요, 저는. 솔직히 커리어는 아, 또 몰라. 또 마스터즈 예, 나가고 있을 수도 있어. 그쵸. 이 예, 국가대표 제 생각엔 꿈을. 나갑니다. 100% 어. 나갑니다. 아니 세계 예, 선수권도 마스터즈 다 있잖아. 예, 그거 나갈 수도 있는 거야. 그거 모르는 예. 거지. 특히 또 IFA 프로리그에서는 마스터를 되게 많이 마스터즈를 밀어주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뭐 요새 드는 생각이 소위 말하는 뭐 공룡 유전자 친구들과 이렇게 경쟁하는 거는 사실 이제는 조금 어려운 시기가 슬슬 올 거고 자연스럽게 마스터즈 리그에서 이제 경쟁하는 모습을 저도 이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올해가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시험 때라고 저는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올해 내가 어떤 경쟁력 있는 성적을 경쟁력을 보여주지 못하면 그건 뭐 오픈에서의 내년에 경쟁은 보여주면 이제 되는 쉽지 거니까. 않겠구나라는 거를 받아들이는 시기라고 봐요. 그래서 어. 그 시험 때죠. 예. 어. 받아들인다는 게 아니라 어. 어. 시험 때니까 그 음. 결과에 따라서 저의 향후 이제 커리어나 뭐 어. 운동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야, 결정될 것 올해 같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야겠구나. 그래서 진짜 후회 안 남기려고 열심히 오. 하고 있습니다. 나도 사실 내 기량이 떨어지는 시기가 오면 은퇴 시점이라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매년 더 열심히 발전시키려고 하는 건데 네, 올해 열심히 한번 네. 해보자. 화이팅입니다, 형님. 네. 화이팅 하자. 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제가 느끼기에도 형님은 IFF 프로 되기 전과 후가 많이 달라진 느낌이거든요. IFF 프로 카드가 바꿨다기보다는 어. 그걸 기점으로 형님의 삶이 좀 이렇게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죠? 음. 치앙마이로 이사를 가셨고, 그죠? 아, 그냥 그치. 분기점이 뭔가 IFF 프로 카드가 된 느낌이에요, 제가 보기엔. 음. 형님은 뭐 그 꿈꾸는 어린 친구들한테 음. IFF 프로 카드가 갖는 의미가 뭐고, 그리고 그 갖는 프로 카드가 의미. 과연 삶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삶을 바꿀 수 있을까? 프로카드가. 예. 그러니까 보디빌딩에 임하는 본인의 마음가짐 자체가 완전 달라지겠지. 그러니까 IFBB를 따고자 하는 그 과정에서 열정적으로 운동하면서 결국 프로를 땄을 때 그 프로 따기 전과 그 따고 나서의 또 생각은 또 좀 바뀔 거야. 나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프로를 따면 굉장히 많이 뭐 삶이 윤택해지거나 뭐 나한테 많은 기회가 생기거나 막 달라지는 부분이 있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따긴 하는데 물론 이제 프로를 따면 뭐 당장 레슨을 해도 나는 프로기 때문에 뭐 레슨 비용도 좀 더 받을 수도 있는 뭐 그런 이점도 있을 거고 또 주변에서 봐주는 시선도 와, 저 프로 선수다라는 게 있으니까 뭔가 좋은 부분이 있겠지만 그만큼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것 같아. IFBB 프로를 땄기 때문에 프로에 걸맞는 모습으로 본인이 바뀌려고 노력을 하겠지. 그러니까 프로를 따는 게 끝이 되면 안 되겠지. 이제 프로를 따면 이제 또 다른 어려운 시작이 이제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 부분에서 더욱더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겠지. 그러니까 막상 프로를 땄다고 해서 딱 바뀌는 주변 상황이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내 스스로에 대한 마음가짐이나 내가 행동하는 것들, 내가 운동하고 뭐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프로에 걸맞게 이제 바뀌게 되겠지. 근데 그런 것들이 안 바뀌면 사실 그 프로 딴 건 의미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군대에서 병장 생활까지 끝내고 사회에 나왔을 때 다시 시작이잖아. 근데 그거랑 똑같다고 보거든. 그러니까 오히려 더 어려운 환경에 처해지면서 거기서 살아남기 위한 치열한 싸움을 스스로가 다시 해야 되는 거잖아. 오히려 더 냉정하게 평가받고 그치. 커리어만으로 어, 어. 대답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그치. 그래서 물론 그게 더 기회로 다가오고 더 높은 곳으로 갈 수 있는 발판이긴 하지만 그만큼의 치열하죠. 노력이 예. 필요하다. 기회는 적은데 프로는 많고. 프로는 예. 예. 많고 그리고 막상 또 프로로 갔을 때 바로 성적도 낼 수 있는 상황도 좀 어려울 거고 예. 그래서 이제 다시 사회 초년생의 느낌으로 쌓아 나가야지. 근데 그런 마음가짐이 잡힐 거야 프로가 되면. 음, 그렇죠. 그렇더라고요. 음. 맞습니다. 그게 안 예. 되면 사실 그러면 형님 생각하시기에는
IFBB 프로가 되고 나서 IFBB 프로로서의 음. 가장 높은 성취는 뭘까요? 프로로서 네, 성취? 저희 그냥 내추럴 프로로만 한정을 해야 되나 모르겠네요, 이걸. 근데 왜 이 질문 드리냐면 그래야겠지. 제 생각에는 형님은 사실 어. 우리나라 내추럴이 아니라 그냥 우리나라 보디빌더 가운데 어. 제 생각엔 가장 높은 성취를 이미 하셨거든요. 그 나는 좀 다른 케이스. 청룡장을 어. 수여를 유일한 그치. 청룡장 수여 받은 음. 체육인 가운데 유일한 보디빌더세요. 예. 맞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어떤 보디빌더도 청룡장 훈장을 받은 적이 없잖아요. 음. 뭐 어떻게 보면은 그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을 이미 받았다고 음. 생각을 하는데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님은 아마 계속 목이 마르실 거거든요. 그게 뭔가요? 나는 그게 그 어딘가 닿고 싶은 위치가 아니라 오랫동안 하는 게 내 목표야. 어.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보디빌딩 지금까지 해온 커리어들을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만들고 싶은 거지. 그래서 더 어디를 찍고 싶다 이게 아니라 이 나의 그 좋은 커리어를 오래 가져가고 싶다. 이게 탑을 찍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사고입니다. 예. 뭐, 탑을 그치. 찍은 사람만이 가질 음. 수 있는 사고거든요. 맞네요. 사실상 네. 나의 목표는 정말 국가대표를 올해 계속 내가 11년도부터 국가대표 시작해서 국가대표를 계속 했단 말이야. 한 해도 빠짐없이. 나는 그거를 계속 이어가는 게 목표였어. 세계 선수권 뭐 우승 뭐 이런 거 다 좋지만 이제 매년 국가대표에 선발이 된다는 것 자체가 매년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다는 증거잖아. 매년 국가대표 선발전을 통해서 선발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들을 그려왔는데 좀 의도치 않게 뭐 실업팀이 없어지고 실업팀이 없어졌을 당시에 내가 이미 그 국가대표 하면서 이룰 수 있는 건 거의 다 이뤘고 그러다 보니까 IFBB 프로로 방향을 전환을 했지만 계속 이제는 내가 증명할 수 있는 거는 내 몸에 대한 그 발전이 조금씩 계속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이게 계속 내가 국가대표를 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인 거야. 누군가에게 이제 보여지는 모습이.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유지하는 게 음, 사실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형님이 그래도 커리어의 탑을 찍었고 어, 정점의 맛을 한번 어, 보셨기 때문에 할 수 어, 있는 말인데 반대로 지금 한창 꿈을 키우는 친구들은 음, 자신만의 또 그런 꿈들이 있을 거예요. 음. 그런 친구들한테는 보디빌더로서 어떤 거를 추구해라 이렇게 또 조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디빌딩을 하면서 개개인마다 목표로 하는 것들이 사실 다 다를 거 아니야. 누군가는 시합에서 우승하는 게 목표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IFBB 프로가 되는 게 목표일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보디빌딩을 통해서 그냥 멋진 몸 만드는 것 자체로도 이제 만족할 수도 있는데, 이게 보디빌딩이라는 게 짧은 시간에 어쨌든 되는 건 아니잖아. 그리고 천천히지만 계속 발전하는 그래서 짧은 시간에 되는 게 아니라서 내 생각만큼 발전의 변화가 처음에는 크다가 점점 이제 변화하는 게 적어지는 과정이 오는데 그런 시점에서 포기하지 않고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언젠가 그게 뭐 그 사람의 슬럼프가 될 수도 있고 한데 더 이상 내가 발전이 없나? 아니면 내가 목표로 하는 뭔가가 있는데 다가가기 힘들다고 느껴질 때가 있을 거라고. 근데 그때 나는 포기하지 않고 꾸준하게 더 노력해보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 그 과정이 나한테도 있었고 모두에게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그걸 이겨낸 사람들은 결국 자기가 목표로 한 곳에 다 갔다고 생각을 해. 근데 그런 과정을 이겨내지 못하는 친구들은 거기서 끝나는 거지. 보디빌딩은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는 개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뭐 이런 목표로 해라, 저런 거까지는 해봐라 하기는 좀 그런데 어찌됐건 보디빌딩은 그 내 자신의 한계를 슬럼프를 뭐 한 번이고 몇 번이고 좀 이겨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아, 너무 좋은 말씀. 음, 저한테 하시는 말씀 같았어요, 저는. 아, 제가 요새 사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게 마치 그냥 보디빌딩 그 자체였어요. 그냥 그 말씀하신 대답 안에 보디빌딩이 들어있네요. 운동이 계속 점진적 과부하처럼 안 어, 들릴 것 같은데 음, 안 들릴 때까지 들어보고 맞아, 다음 날에 다시 도전해서 그 무게를 성공시키는 게 결국엔 저희 운동하는 거잖아요. 맞아. 그냥 그 안에 답이 있었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결국에는 자기가 원하는 그게 와.
네. 자기의 시대가 와.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면 될 것 같아.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예, 졸리셨죠? 아직 안 잠든 분들이 계시네요. 예. 이렇게 했는데도 안 주무셨어요? 감사합니다. 참고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끊어서 주무시다가 이제 계속 끊어서 들어주신 분들도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소감 한마디 그냥 뭐 인사나. 네, 그 2026년 새해가 됐고 이 영상이면 이 영상 올라갈 때쯤이면 뭐 한 2월쯤 될 것 같습니다. 2월쯤이면 네. 또 설날 네. 일 텐데 다시 한번 또 2026년도에 그 목표로 새해에 다짐했던 부분들 한 번 더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또 한번 스스로에게 또 한 번 더 다짐하고 으쌰으쌰 할 수 있는 그런 2026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보디빌더로서 또 멋진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서 또 열심히 앞으로 또 해서 베네이더 때 같은 무대에 좋습니다. 꼭 서는 걸 목표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네, 지금까지 강제반복 라디오 IF 프로 김승현이었고 IFBB 프로 설기관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